네, 안녕하세요. 10월 12일 라디오 금천 뉴스타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8일 금요일이었죠. 오후 하굣길에 시흥이동 금하로에서 또 브레이크 파열로 오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등 저학년, 초등학생 학원생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소식인데요. 일단 학생들 중에서 8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7명은 이송되지 않았지만 좀 충격에 좀 피해를 당했습니다. 학원버스가 이렇게 좀 파손된 모양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후 4시 5분 정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여파로 인해서 금하로가 지금 5시 반까지 아마 통제가 되고 사고 수습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가 심한 정체를 보였었는데요. 사고 원인은 이게 지금 사고 차량입니다. 이게 피해 차량인데요. 지금 여기 좀 높은 곳에서 본 금하로의 모습이고 지금 이 트럭이 내려가다가 이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추돌을 했고, 그래서 이 수용차가 회전을 하면서 정차되어 있던 학원 통학버스와 충돌이 이렇게 돼서 3차 충돌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이 좀 피해를 좀 당했는데요. 이게 사고 발생한 차량인데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실제 그 정확한 좀 사고도 해야 되는데 이 차량은 차량 도색 차량입니다. 아스팔트에 도색 공사 차량인데 사실 이 도로는 2.5톤 미만의 차량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외되어 있는 것은 노선 버스 그리고 긴급 차량은 제외된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사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계속적으로 이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여기가 이 지도가 현장 부근입니다. 빨간 지점을 표시한 곳이 요번에 사고가 난 거고요. 그 밑에 빨간 표시가 하나 더 있고 그 옆에 우방 아파트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12월에도 4.5톤이 브레이크 파열이 항상 이 정상화학원이 학원 앞쪽에서 파열이 됩니다. 그 파열이 되고 나서 이것이 계속 이 운전자가 어떻게 할지 모르다 가다가 한 번은 우방 아파트로 들어가는 골목으로 운전사가 긴급하게 틀었고 거기서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방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이 전복한 거가 2012년 사고가 있었고요. 그 전에 같은 경우는 2011년 사고가 있었고 2012년 같은 경우도 사다리차와 이삿짐 차량이 내려가다가 이게 지금 브레이크 파열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이거는 마을버스 정장 쪽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서도 사실 마을버스도 한번 브레이크 파열돼서 이거를 마을버스 표지판에 들이받으면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서 끊임없이 이 고바위로 인해서 브레이크 파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높은 곳에서 그렇게 커다란 차들이 내려왔을 때 아무런 이것을 제동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를 박아서 세울 수밖에 없는데 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학교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공간입니다. 주민센터도 바로 앞에 있고 도서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지금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흥 이동에 벽산 아파트를 통할 수 있는 길이 이 길 하나밖에 없긴 합니다. 3단위로 돌아가는 길이 있긴 하지만 넓진 않죠. 거기서도 사고가 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넓지 않지만 이게 지금 상당히 높은 고바위에서 진입 자체를 좀 막을 수 있는 방안 또는 아니면 우회로를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사고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가 10월 1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1일간 각 상임위원을 진행하는데요. 우리 금천구 국회의원이죠. 그 최기상 국회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일단 법무부, 그리고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우리 공수처라고 불리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리고 군사법원이 해당 법원인데요. 최기상 국회의원이 지난 9월 29일부터 국정감사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고요. 21일까지 많은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좀 전해드릴 건데 지금 일단 나온 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9월 29일 관련해서 코로나 확산 속 범죄도 비대면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당하는 보이스피싱이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468억 원인데요. 지금은 7천억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라고 좀 밝혔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스미싱, 그 문자 스미싱이죠. 피해 발생 건수도 297%, 약 300%가 증가했습니다. 피해액도 거의 1.5배가 늘어난 상황이죠. 그리고 메신저 피해자는 76.6%, 거의 80%에 달하는 사람이 50대 이상이고요. 10대는 1.2% 가장 피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50대 이상이 피해를 좀 많이 당하고 있는 점 좀 알아주시고요. 주변에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9월 29일 같은 날 국민 사법참여 보장안 국민참여재판이 재기능 못하고 시들어간다는 자료를 좀 배포했는데요. 2017년 이후로 실시율은 떨어지고 배제율은 높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율이 가장 높은 법원은 서울 동부지원이 51.2%, 그리고 배제율이 가장 높은 법원은 춘천 지법입니다. 그래서 48.1%를 배제를 했고요. 2020년부터 이런 배심원의 판결과 법원의 판결이 불일치하는 게 12.5%로 가장 높았다라고도 밝혔습니다. 10월 1일에도 일단은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좀 대법원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시급한 것은 재판이 좀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걸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웃의 판사를 만들기 위한 법관 임용 제도가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법관 재임용 대상자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거액이 3천만 원의 소액 사건, 저희가 지난번 전해드렸죠. 3천만 원 소액 사건이 깜깜이 판결문에 우리 국민들은 피해를 본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재판 중에 녹음, 녹화의 의무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회부 신뢰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런 것을 대법원에 좀 지적을 했습니다. 10월 1일 날 같이 발표된 자료인데요. 법정 기간 내 처리된 민사소송이 절반에 불과하다. 앞서 얘기했던 신속한 재판이죠. 신속한 재판 받을 갈 길 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상반기 법정 기간 2021년이죠. 5개월 동안 처리된 민사 본안 사건 비율 중에서 이 법정 기간 5개월 안에 이거 통과 모든 것이 재판이 마무리된 것은 54.4%에 불과하다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70%에 달하는 소액 사건의 처리 지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리 기간이 2년이 넘는 사건도 11,127건, 그리고 2016년에 대비해서 1.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재판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죠? 그것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지지부진 하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10월 5일 같은 경우는 17년간 부적격 검사 퇴직 명령 단 한 건, 그리고 검사 적격 심사제도 무용지물됐다는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2014년부터 17년까지 각 한 명씩 총 4명, 그리고 5명은 심사 과정에서 사직을 했는데요. 최근 5년간 정기 인사 시기 외에 퇴직한 검사는 195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06명은 의원 면직 처리인데요. 이 의원 면직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고 그러기에 대해서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를 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서 사퇴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의원 면직이라고 저는 좀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같은 기간 징계 처분 받은 검사는 6명이고 이 중에서 해임이 3명, 징계 면직은 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사가 많이 그만두고 그런 거 과정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월 6일 날 발표된 내용인데요. 산부인과도 지역 불균형이 심하다라는 건데요. 기초자치단체 61곳이 산모들 의료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의 7개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고 54개 지역은 산부인과가 있지만 분만실이 없다라고 좀 지적을 했고요. 경북, 강원, 전북, 전남 지역은 산부인과 설치가 아주 열악하고요. 비수도권 산부인과의 부재 현상이 많이 심각하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10월 7일 기관의 제19 봐주기 극성, 감사원 징계 요구 10명 중 4.5명은 자체 감경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일단 기관이라 하면 공공기관이겠죠. 감사원에 지적이 됐으니까. 최근 10년간 감사원의 징계 요구 4,160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45.9%가 그 징계 요청에 대해서 기관 자체적으로 감경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징계 요용 이행률이 2018년에는 93.3%에서 2020년에는 66.9%로 대폭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주기가 너무 횡행하다 이겁니다. 국방부가 좀 심한데요. 3년간 34건의 징계 요구 중에 8건만 이행했습니다. 이러면 감사원 감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10월 8일에 나온 자료는 선거 때만 되면 난무하는 고소고발, 위험수위 넘은 정치의 사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그래도 많은 정치인들이 대부분 검사, 변호사, 판사 출신이 많습니다. 사실 최기상 의원도 판사 출신이죠. 하여튼 이번에 정치의 사법화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직전인 21대 총선에 대비해서 이 재보궐선거에는 일단 흑색 선전 비율이 높고 금품 수수 비율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받는 것보다는 일단 흑색 선전, 요즘에 가짜 뉴스도 많죠. 사실 SNS를 통해서 이런 뉴스들이 급격하게 전파되기도 하고 영향이 큽니다. 때문에 최근 10년간 총선 및 지방선거 선거 범죄를 분석한 결과 흑색 선전 사범위 비율이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런 흑색 선전은 사실 근거를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은 많은데 이 고소고발의 증가하는 대신에 기소율은 감소하죠. 기소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실제 처벌을 받는 사람은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요즘에 선거에 나타나고 있는 범죄 유형이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대체 휴일이었죠. 하지만 정작 변호사들이 이런 근로기준법을 외면받고 있다라는 자료가 10월 9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최근 5년간 정기 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74곳 중에서 52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조건의 명시,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게 26.7%고요. 또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고 사건 처리 건수 및 기소율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좀 밝혔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있는 변호사지만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국정감사 자료 있는데요. 10월 12일인데요. 우리 청소년들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대한민국 청년들, 운동형 외톨이 청년대책 시급하다는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따른 최기상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는 10대, 20대가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는 2016년보다 125.5%가 증가를 했고요. 이 수치를 보면 20대가 2016년에는 63,459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았는데 2020년에는 14만 3천여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또 2019년, 20년에 운둔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요. 19년에는 6개월 미만의 운둔이 28.3%,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3년 미만 운둔하는 사람이 25.1%였는데요. 2020년에는 6개월 미만도 일단 가장 많은데 그 다음으로 6개월 이상이 1년 미만이 24.2%, 그리고 2020년 기준 3년 이상 외출을 하지 않는 비율이 16%라고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최기상 의원은 이런 운동형 청년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하고 실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10월 11일에 발표한 자료는요.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 53%가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인구가 대부분 이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없잖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2016년에 9,364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4년 만에 18,945건,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가해 연령 같은 경우는 20대가 35%고 가장 많고요. 30대 25.7%, 40대도 19.2%로 좀 다양한 연령대에서 데이트 폭력이 나타나는데요. 그다음 피해자 같은 경우는 70%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남성은 10%고 쌍방이 20%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의 이 특수성을 감안해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아까 그 대법원에 좀 요청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12일 날 자료로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스마트폰을 허하라. 저희도 이제 법정에 취재를 가게 되면 스마트폰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못합니다. 녹음도 못하고 영상 촬영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발각되면 퇴정 조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재판 과정에서 녹음, 녹화를 의무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건 법원 조직법에 대해서는 법정 내 녹화, 촬영, 중계 방송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받는데요. 하지만 헌법에서는 공개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죠. 그래서 법원의 의견은 이런 녹화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인력이 없다라는 건데요. 최기상 의원은 전국 법원 1024개 중에서 현재 936개의 법정에서 법원 현재 녹음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판 녹음 같은 경우도 지금 녹음부터 실시하자.
별다른 조치 없이, 별다른 특혜 없이 녹음은 가능하기 때문에 녹음부터 실시하자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은 재판문을 봅니다. 판결문을 본다거나 이런 건 보는데 사실 그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녹음이 된다거나 녹화가 된다면 이런 피의자나 아니면은 다른 것에 있어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금천구 소식입니다. 금천구가 제25회 노인의 날 및 경무의 달을 맞춰서 기념식을 개최했는데요. 대강당에서 진행을 했고요. 총 2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표창 받으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는 좀 안내인데요. 가래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시범지역 주민설명회가 13일, 14일 목요일, 금요일에 개최됩니다. 오후 4시 대강당에서 개최되는데요. 일단은 현재 구에서 참여 대상은 구청장 등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20명이 누가 될까라는 좀 고민이 되는데요. 작년에 설명회에서는 약 동마다 진행했습니다. 시흥 4동, 시흥 5동, 시흥 3동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선도직으로 선정이 됐었죠.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약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명으로 지금 한정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좀 자세히 좀 알아보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 구민의 날 매년 15일 진행이 됐었죠. 제26회 금천 구민의 날 기념식이 10월 15일 금나리 아트홀에서 오후 4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여 대상은 5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큰 행사가 이렇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좀 재판 소식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이물질에 투여한 특수교사가 있죠. 두 번째 공판이 지난 10월 5일 날 열렸습니다. 화요일에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피의자 A씨 전 교사는 이런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고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아동과 피해자 부모들은 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과 힘듦을 좀 토로한 바 있습니다. 성추행 금천구청 공무원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원래는 10월 7일 목요일에 재판이 예정되었으나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가해자 2명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 1명은 방조 혐의로 지난 9월 16일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힐링 소식입니다. 2021년 금천 힐링가족 캠핑 농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여기 농장은 금천구가 운영하고 있는 주말 농장이죠. 광명시 하안동 333번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10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금천구 주말 농장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도시농부 캠핑 체험, 그리고 매주 수요일 꼬모농부 추억 체험을 진행할 수 있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평상 농작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게 즐길 수 있고요. 자세한 문의는 공원농식가로 이렇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울 대공에서도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꽃의 향연이 마련됐는데요. 장미 이외에도 국화, 코스모스 길 등 다양한 가을 풍경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밀꽃길, 그리고 코스모스 길, 장미길 이렇게 하니까 상체는 또 있다 하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용요금이 어른은 2,000원, 청소년은 1,500원, 어린이는 1,000원입니다. 단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 입장입니다. 금천구청 주말농장에 가시든 아니면 서울대공원에 가시든 가을 코로나로 많이 우울하시죠? 이 우울함을 한번 떨쳐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함께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듭니다. 저는 진행의 이성우였고요. 기술에는 김호경, 신소선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